다음 주제. 여러분들, 요건 이제 한국의 이제 사회 문제가 될 토픽인데. 자, 이거는 좀 이제 매운맛 토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중국인들의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한 거 한 달 전입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에요. 9월 29일부터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 이제. 여러분들, 중국 관광객들 이제 무비자로 옛날에는 제주도만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제주도만이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전국을 향해 무비자로 우르르 몰려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오늘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나의 추측까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뭐 오늘 얘기할 내용들 다 나온다. 한 개 한 개씩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한 달 앞두고 제주에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출입국 관리법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 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로 2년을 불법 체류를 하다 31일 오전 8월 30분에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 후젠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은 뒤 전남 무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재환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 짧은 기사에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30일 체류 가능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개판을 치고 얼마나 많이 불법 체류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제주도에서 몰래 육지로 들어오기 위하여 어떤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기사는 계속 뜨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가 떴다라는 거는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기사 안 뜬 것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계속하고 있겠지. 실제로 무사증 입국자는 별도 허가 없이 제주 외의 지역은 이동 불가합니다. 제주도에만 있어야 돼. 하지만 몰래 육지로 들어오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특별 허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만 무사증 입국인데도 제주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불법 이탈 사건이라 중국인 무비자 제도 악용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법 체류자들 혹은 이런 무비자 입국 때문에 일어났던 범죄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2018년 기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 수가 10,000명이 넘은, 지금 아마 한 15,000명까지 증가했다고 제가 기록을 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와요. 근데 2018년 기준 이미 10,000명 넘은 불법 체류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출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국회와 제주도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었죠. 그러면서 2019년에는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20대 남성이 살인 사건을 저질러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조직적으로 마약 운반 판매에 연루된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브로커 조직의 개입이에요. 그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지들이 똑똑해가지고 요리조리 잘 숨어 다니면서 돈까지 벌면서 불법 체류를 할까? 아니야. 얘네들 뒤를 봐주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위조 여권, 위조 체류 증명을 이용해 한국 본토로 빠져나가려는 시도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거기서 잡히는 거고, 미적발되면 걔네들은 육지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 동남아 브로커들이 SNS나 위챗 등을 통해 제주에서 육지 불법 이탈 루트를 광고하면서 그 루트를 짜주면서 가이드를 해주면서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기고 있는 그런 브로커 조직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에서 이동시켜주는 그 브로커들 조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연간 수십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제주도의 농장과 식당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 지금도 지방 공장이나 회사나 농지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저런 대림동이라든지 가리봉동 이런 데 가면 불법 체류자들 100% 아니 200%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일단 무비자 입국 자체부터가 일단 문제예요. 왜? 한국이 살기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니까. 한국이 그냥 살기 좋은 사회예요. 실제로 중국보다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나라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만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뭐 동남아랑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동남아와 중국인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많죠.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보다 일단 잘하면 10배도 더 벌고, 안 들키기만 하면 계속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브로커 통해가지고 내 국내에 있는 통장으로 이 돈 바로바로 송금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불법 체류자로서 숨어 살 수 있을 만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계속 숨어 살면서, 방금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으면서 일했다 그랬잖아. 그거 차곡차곡 모으면서 한 2년만 안 들켜봐. 중국 가면 한 2선 3선 도시 가잖아요. 집도 한 채 사고 집 2채 사가지고 한 개 월세 내고 한 개 지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 중국에서는 평생 일을 해도 그거 못 이뤄내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 무비자 입국부터가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해서는 들어오려 하잖아. 들어오면 그 중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해서 도망갈 그런 잠정적 불법 체류자들이 무조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제주도 한 게 무사증 입국 풀어놨는데도 지금 단속 인력이 부족하대. 그럼 한국 전체가 만약에 무비자로 풀렸을 때 무방비 상태야. 오 마이 갓! 그리고 또 여기 뭐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냐? 브로커 조직까지 개입이 됐다 이거야. 브로커 조직이 개입되면 이거는 집단 범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은 물론 얘네 조직이 어떻게 시스템화로 시켜가지고 얘네 불법 체류자들을 아주 안전하게 불법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 측이랑 내통해가지고 우리 여기는 털지 말라 이렇게 뒤를 봐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적인 범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어날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래도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해가지고 육지로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무비자 개통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한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떡할 것 같아? 숨어요. 숨어 있다가 조용히 이제 불법 채용돼가지고 불법으로 일한다니까. 그러면서 숨어 살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한국 돈 뽑아간다니까.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채용하는 업체도 단속해야 됩니다. 대부분 중국 불법 체류자들은 중국인들 업체가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거 다 단속해야 돼. 할 거야? 인력 있어? 난 무슨 생각으로 이거 무비자를 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제주도만 추정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약 14,000명 정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만 지금 14,000명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픈했을 때 전국에는 얼마나 퍼질까요? 전국에는 과연 이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자가 과연 얼마나 생길까? 자,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불법 체류자는 약 42만 명 정도 됩니다. 온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가 42만 명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42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통계가 나옵니다. 1위 불법 체류자 인구수 14만 명.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있네요. 중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1위가 태국이에요. 이따가 태국의 불법 체류자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더라.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1위가 태국이고요. 약 14만 명. 2위가 베트남이야. 약 8만 명. 3위가 중국이에요.
6만 명. 그 외 기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약 12만 명. 태국, 베트남, 중국 다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다 문제가 돼요. 중국 불법 체류자면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 이거 다 단속해야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용 클럽 안에서 마약이 유통됐다가 적발된 상황이 있었죠. 그죠? 그게 다 물론 거기는 뭐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체류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도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단속 안 하면 안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주도에만 지금 중국인 불법 체류자 14,000명, 전국적으로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 약 6만 명. 자, 봐봐요. 14,000명이 있는 제주도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비자로 입국했던 중국인들이 범죄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최근 거 위주로 몇 개 뽑아왔는데 너무 많더라고. 나는 그냥 검색해보자. 딱 검색해봤는데 그냥 최근에도만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범죄 행각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뭐가 있었냐? 2025년 3월 제주도의 한 옷가게에서 임산부로 위장한 중국인 관광객이 옷을 배 속에 숨기면서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옷가게 18곳을 돌며 약 1,800만 원 상당의 옷을 훔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 사건은 유명하죠. 납골당 유골함 절도 및 금전 협박 기억하시죠? 납골당에 가서 그 유골함을 그걸 훔쳐간 거야. 훔쳐가가지고 그 유골함을 야산에다가 묻었어. 지들만 아는 곳에. 묻어가지고 지들이 출국을 하면서 그 유골함의 주인 집한테 연락을 한 거야. 유골함도 심지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를 골랐대. 돈 많은 집안일 것 같아가지고 아주 삐까번쩍한 유골함을 골라가지고 그걸 야산에다가 묻고 거기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대. 야, 니들 유골함 내가 숨겨놨으니까 그거 찾고 싶으면 입금해라. 돈 내놔라. 유골함을 인질로 삼은 거죠. 그 중국인 남성 2명은 유골함 6개를 절도를 했고요. 유골함은 야산에 숨겨졌고 이들은 해외에서 가족들에게 얼마를 요구했느냐? 2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8억 원.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자, 이 사건도 유명했죠. 그죠? 또 유명한 사건이네. 자, 이 사건. 중국 동포간 살인사건, 마약 밀반입. 2025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이유로 중국인 동포를 유인해 살해한 사건 발생. 이런 것도 있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여성은 제주공항에서 필로폰 7만 명분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됨. 무비자로 입국하면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개나 소나 뭘 가지고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야. 마약 사범들이 너무 많죠. 그죠? 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거 다 최근이에요. 2024년 거, 2025년 거, 이 2년만 털어도 사건이 쫙 나옵니다. 2024년 5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도를 이탈하려 한 중국인들과 이를 도운 브로커 총 13명이 구속 및 기소됐습니다. 2024년 12월 무비자 입국자의 일부가 귀국편을 타지 않고 행방불명 최소 28명이 제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건 너무 많아요. 단체로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 관광을 왔어. 이 관광 단체에서 보낸 게 30명이야. 30명이 딱 날아왔는데 이제 뭐 어디 여행지 가가지고 어디 뭐 화장실 갔다가 여기 관광하고 뭐 1시간 뒤에 여기서 모이세요 해가지고 딱 모이는데 사람이 없어. 그 30명 중에서 한 20명 나가고 10명만 모인 거야. 다른 사람들 왜 안 오지? 걔네들 도망간 거야. 그런 여행사가 꽤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일단 이미 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국적으로 무비자 1년을 시행한다. 내년 6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뭐 거의 1년이네요. 그죠?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지 참으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시장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짜 영주권, 가짜 신분증, 가짜 비자 이런 거를 다 만들어줘요. 심지어 요즘 저번에 유튜브에 어떤 한 방송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아예 그냥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나 골목에 가면 그 어느 도시든 서울이든 대구든 뭐 부산이든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있잖아요. 인천이든 그 동네만 가면 중국의 불법 체류자들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대놓고 그냥 아예 불법 개통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뭡니까? 대포폰 개통.
지금 이미 비즈니스가 형성이 됐어.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건 뭐냐?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고 전단지까지 붙여놓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주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앞에는 대놓고 간판에다가 불법 개통이라고 적어놔요. 어떤 기자분이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척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심지어 이미 옆에는 불법 체류자 한 명이 핸드폰을 개통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떨리는 척을 하면서 야 이거 불법으로 개통하면 이거 나중에 뭐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 사장님은 당연히 괜찮다 그러고 옆에 손님마저도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말 그대로 그냥 대포폰 그냥 쓰는 거야.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얼마나 많이 이런 거를 개통을 하고 이런 거를 써봤으면 그냥 대놓고 아무 일 없다라고.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경찰들 단속 안 하고 뭐 합니까? 인력 없어요? 그러면 무비자 개방을 하지를 말든가. 광복 80주년 기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기로 했다고요? 그것도 이따가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거 다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밀집돼서 사는 동네가 불법 체류자들도 거기서 숨어서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는 이런 불법 개통하는 핸드폰 가게가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러 집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가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져가면 36,000원만 내면 업체가 갖고 있던 타인 명의로 유심을 발급해 알뜰폰을 개통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이거 안 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아니면 거류증이 영주증 이런 게 가짜로 만들어졌을 때 근데 그거 아예 검사를 안 하나? 이미 충분히 개판인데 여기다가 무비자까지 오픈하면 얼마나 개판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관광업계와 쇼핑업계는 기대감에 일치감치 준비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쇼핑업계, 관광업계 거기는 환영한대요. 좋아한대.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해운대의 어떤 주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은 해운대 청사포 철길에 사는 어떤 한 주민의 인터뷰인데 평일에는 거기가 진짜 말 그대로 외국인의 필수 관광 코스인 만큼 단체 관광객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은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있는데 차가 사람을 조심히 피해가야 할 그럴 지경이라고 합니다. 9월 말부터 9달 동안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이곳 같은 유명 관광지는 더욱 붐빌 전망인데 이런 가운데 중국인 대거 유입을 놓고 시민의 의견은 과연 어떨까요? 물론 기대와 우려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대가 많을까요? 우려가 많을까요? 기대에 찬 거는 뭐 면세점, 면세업계, 뭐 쇼핑, 중국어 능력자까지 채용을 해가지고 중국 큰손들의 이 여행객들을 붙잡기 위해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를 잡기 위해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업계도 가을철 성수기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법 체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치안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소음과 쓰레기 투기에 몸살을 앓던 관광지 인근 주민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문 닫고 에어컨을 켜놔도 그 바깥의 소리가 너무 커서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주위가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는 극심한 수준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한테 주고 있는 피해들은 그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 거예요. 왜? 전국적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이 되니까. 그럼 그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어떤 피해를 줬느냐? 한번 봅시다.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우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식당은 기본입니다. 밥 먹고 나면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고 전자담배 빡빡 피고 카페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건 유명했죠.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기까지.
대로변에서 용변, 그리고 뭐 담배 피우고 뭐 그냥 길가에 버리는 거, 그건 당연히 뭐 그냥 뭐 일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어떤 피해가 있었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먹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가고 놓는 사태. 지들은 이걸 편의점에서 뭘 먹고 나면 이걸 쓰레기통에 넣고 가야 되는 줄 모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봐도 알 텐데. 그냥 먹고 나면 거기 다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버려. 자,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또 무슨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면서 혹은 도망가면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14,000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전역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을 잠시 숨겨주고 받아줄 브로커 조직들은 요즘 바쁘겠죠. 현재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도 총 합쳐가지고 40만 명이 넘는데 무비자 허용은 브로커들에게 합법 입국해가지고 불법 전환 루트를 제공해준다라는 이런 또 불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농장, 식당, 공장 등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수요와 맞물려 중국인 불법 취업 급증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불법 체류자들도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도 샅샅이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 업무가 많아지겠죠. 누구 업무? 브로커들 업무. 그럼 브로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체격 키워야지. 사람들도 더 뽑고, 한국 무비자로 쉽게 나갈 수 있다 광고 때리고. 이미 지금 중국 내 위챗과 QQ에서는 한국 무비자로 나갔다가 그대로 눌러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중국에서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잖아. 지금부터 이제 고객들 바짝 모아야지.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설마 한국 정부에서 모르는 거 아니겠지? 모르면 진짜 내 방송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 진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무비자를 풀었을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죄는 또 뭐가 있는가? 과거 제주 무비자 사례에서도 살인, 마약, 절도, 협박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히 불법 체류 플러스 취약한 경제적 처지가 맞물리면 범죄 조직에 흡수되거나 생활형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과연 이렇게 무비자를 풀어줬을 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거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한 게 있는데, 관광산업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자, 불법 체류자들 단속, 수용, 송환 비용은 모두 다 한국 정부가 떠안아야 돼요. 또 불법 체류자가 늘면 의료, 교육, 치안 서비스 이용 문제도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국민 여론 악화. 이미 지금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지금 이미 사회는 민감하거든요. 그 중에 태국 불법 체류자라든지 베트남 불법 체류자, 거기에 중국 불법 체류자, 이번에 무비자로 푸니까 더 많아지겠죠?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치안 불안 플러스 사회적 갈등으로도 번져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외교적 딜레마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단속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국 내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을 강화하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명분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고요. 따져보면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를 풀어준 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달도 아직 남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 입국 허용.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무비자 입국으로 한 달 딱 있다가 이제 한 달 됐네 하고 깔끔하게 딱 돌아갈까요? 10,000명이 오면 10,000명이 다 돌아갈까요? 10만 명이 오면 10만 명이 다 돌아갈까요? 100만 명이 오면 100만 명이 다 돌아갈까요? 아니면 몇 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한국에 남게 될까요? 그것도 불법으로. 이게 과연 한국에 득이 되는 걸까요? 실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